네가 낳은 애도 아닌데 양육비 정도는 네가 좀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니?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년 차. 아직 제 아이도 없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저는 잠시 숨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시댁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 냄비가 김을 뿜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 말만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29살, 남편과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기에 결혼 생활도 무난할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문제는 늘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시누이가 이혼한 뒤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나가버리자 그 손주 양육 문제를 저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에게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베이비시팅 정도로 생각하고 부탁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양육비도 내 몫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남편 역시 곤란해야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향해 괜찮아, 조금만 참아. 엄마도 곧 마음을 풀 거야 라고 위로했을 뿐 적극적으로 나서 주진 않았습니다. 그 말조차도 당시에 저에겐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찾아올 때마다 계산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유치원비, 학원비, 심지어 손주의 간식비까지 마치 당연히 제가 내야 하는 돈이라는 듯이요. 네가 며느리니까 가족이지 않니? 가족이면 같이 책임져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던 시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고 때로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직 제 아이도 없는데 왜 제가 손주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누이는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자기 삶만 즐기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억울함, 남편의 미적지근한 태도, 그리고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말투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정말 이대로 다 떠안고 살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또다시 양육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더러 왜 이걸 책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누이가 아이 엄마잖아요. 저는 며느리일 뿐인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시누이는 아직 젊고 다시 일해야 해. 그런데 너는 어차피 직장도 그만뒀잖아. 네가 하는 게 맞아. 그 순간 저는 마치 깊은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지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이 부당한 상황을 뒤집을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저는 제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누구보다 당당했고 제 삶을 스스로 개척한다고 믿었는데 결혼 후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지요. 그래서 저는 늘 빚진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반면 남편 집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희생을 강조하셨고 본인의 고생이 마치 다른 가족에게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가치인 양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시누이는 어릴 때부터 자유롭게 자라왔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고 대기업에 취직하면서 늘 똑똑하고 잘난 딸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륜 문제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어린아이 하나만 남은 채 홀로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했고 시어머니는 손주의 양육을 저에게 떠넘기려 했던 겁니다. 그분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네가 이제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이 집의 문제는 곧 내 문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딸이 시집가서 남의 아이를 키우고 돈까지 대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께 이 상황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도 크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마치 사방이 막힌 방 안에 홀로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너 같은 며느리가 조금 도와주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니? 그 순간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떠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시어머니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를 빚진 사람처럼 취급하셨습니다. 저는 간신히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제 삶이 있습니다. 제 힘이 닿는 선에서 돕는 건 가능하지만 아이의 양육비를 제가 책임지는 건 조금.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조금, 너는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 이제 우리 집 식구야. 그런데 네가 어찌 그리 남같이 구니? 내가 널 딸처럼 생각했더니 내 마음은 아니었구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딸처럼 생각했다는 말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만약 정말 딸처럼 생각하셨다면 제게 이토록 무리한 요구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제 마음속 울분과 닮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만, 저는 그에게 말을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엄마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묻고 싶었지만, 그 대답조차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게 분명해. 그리고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겠지. 이 다짐은 곧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주고받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 집 며느리 좀 어떻게 안 돼? 나 솔직히 애 키우는 거 귀찮단 말이야. 그냥 돈이나 받아내고 나는 내 생활 좀 하고 싶어. 순간 제 손에 들린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소리를 내지 않고 그대로 귀를 기울였지요. 시어머니의 대답은 제 예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동생 아내는 착하니까 조금만 몰아붙이면 결국 알아서 줄 거야. 며느리라면 당연히 시댁을 위해 희생해야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이 막혀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고 이제는 그 말들이 전부 계산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었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향한 압박이 단순한 고집이나 순간의 분노가 아니라 이미 짜여진 계획이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우리 엄마가 그렇진 않을 텐데. 그 말에 저는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상황을 정면으로 보려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그 뉘앙스까지도 또렷하게요. 며칠 동안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차갑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순순히 끌려다니지 않겠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내 삶을 되찾을 거야.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집안 구석에 녹음기를 두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지나치게 경계심이 많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놀라운 단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빨래를 정리하던 중 서랍 속 깊숙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게 된 겁니다. 표지가 발에 있었지만 분명히 연금 통장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통장 안에는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이 꼬박꼬박 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한 푼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시면서 왜 저에게 양육비를 떠넘기려 했던 걸까요? 저는 그대로 통장을 덮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치솟듯 일렁였습니다. 그래, 역시 무언가 있다고 생각했어.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이걸 어떻게 꺼내느냐가 문제야. 저는 그날 밤 통장 존재를 남편에게 알릴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제가 직접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이 사실이 드러나면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얕잡아 보지 못할 테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 불을 지핀 듯 살아갔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며느리로만 머물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성급하게 행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교활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저를 몰아붙일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 뒤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또다시 저를 불러 앉혔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어조로 말씀하셨죠. 이번 달 유치원비가 나왔는데 네가 좀 내라. 너도 이 집 며느리니 책임지는 게 맞지 않겠니?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통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저도 부담할 수 있는 만큼은 돕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생활하시면서 모아두신 게 있으시잖아요. 제가 다 떠받는 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바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니? 그날 저녁, 남편은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대답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조차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확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맞아, 저 통장이 모든 걸 뒤집을 열쇠야. 며칠 후 시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언제나처럼 화려한 옷차림에 값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아이는 구석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시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에 여행 가려고 하는데 애 좀 맡아줘.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말 좀 해. 돈도 같이 보태라고 그 뻔뻔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형님, 아이는 형님의 자식이에요. 책임도 형님이 져야죠. 왜 저에게만 떠넘기려 하시는 건가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의 눈매가 번쩍이며 저를 노려보았고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셨습니다. 네가 감히 형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이 집안의 며느리가 어른에게 대드는 거냐?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입술은 또렷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라서 다 떠안아야 하는 법은 없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보다 잘 모으셨으니까요. 제 마지막 말은 의도적으로 던진 미끼였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시누이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반응만으로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이 사실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그 바람 소리에 제 심장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분명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모든 게 폭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겁니다.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한껏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던진 말 한마디가 마치 불씨처럼 번져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두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진 기색이 역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점심,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네가 아이 학원비를 좀 맡아라. 네가 며느리로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 순간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동안 모아두신 돈은 어디에 쓰고 계신 거예요? 저도 가정이 있고 남편과 함께 계획해야 하는데 순간 시누이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목소리를 높였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네가 며느리면 당연히 책임져야지. 그런 말 하는 거 자체가 버릇없는 거 아니야? 식탁 위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저와 누나 사이를 번갈아 보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억눌린 분노가 목 끝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형님, 며느리라고 해서 왜 남의 아이 학원비까지 부담해야 합니까? 아이 엄마가 바로 형님이잖아요. 책임을 왜 다른 사람에게 미루시는 건가요? 순간 시누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 사이를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됐어. 더 말하지 마라. 우리 집안 문제는 내가 정한다. 며느리면 순종하는 거지. 왜 자꾸 따지니?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사고방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할 수는 없었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와 남편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몰라? 어머니가 숨겨둔 통장, 연금 같은 거 분명히 있으실 거야. 그걸 알면서도 왜 모른 척 하는 거야?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있어. 나도 알아. 하지만 그건 엄마가 노후를 위해 모아둔 거라서 내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다니. 그럼 지금까지 제가 당한 부당한 요구들을 모두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고 싶었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요.
오직 저 혼자 힘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가면을 벗겨내야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는 제 마음의 분노와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배경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곧 진실이 드러날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지. 며칠이 지나고 저는 점점 더 의도적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투, 표정,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했죠. 언제 어떻게든 그 숨겨둔 연금 통장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기회는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이번 달도 자동이체 해주세요.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셨지만 분명 은행 직원과의 대화 같았습니다. 자동이체라니 그건 통장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시어머니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남몰래 뿌듯함을 느끼는 듯한 은밀한 미소.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졌습니다. 시누이가 집에 찾아와 아이를 맡기면서 당당하게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 이번에 보너스 받았다며? 그 돈 있으면 애 학원비 좀 내. 엄마도 요즘 힘들어 하시잖아. 그 목소리는 뻔뻔하고 거만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잃지 않은 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형님, 제가 왜요? 어머니께서 이미 충분히 준비해 두신 게 있잖아요. 순간 시누이의 표정이 굳더니 바로 시어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준비해 둔 게 있다니?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를 노려보는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누이는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죠. 엄마, 뭐 숨기고 있는 거 있어? 무슨 돈 있어? 방 안 공기가 일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제 판은 벌어졌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시누이가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엄마, 말해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동안 나한테 돈 없다고만 했잖아.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막이 오르는구나. 서로 의심하고 싸우게 될 거야. 그 끝에 모든 게 드러날 테지. 그날 밤 남편은 저를 다그쳤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 엄마랑 누나 사이 갈라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숨기고 속이는 건 나 아니라 당신 엄마와 누나지.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피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싸움은 시작됐고 저는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불안정했습니다. 시누이는 끊임없이 시어머니를 추궁했고 시어머니는 입을 꼭 다문 채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균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외출하신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뭉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꼼꼼한 분이 서류를 아무렇게나 두고 나간 건 드문 일이었죠. 호기심에 살짝 들춰보니 놀랍게도 은행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매달 꼬박꼬박 입금되는 연금과 적지 않은 금액의 잔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다. 마음속으로 외치며 핸드폰으로 서류를 재빨리 찍어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태연한 얼굴로 다시 저를 압박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네가 학원비랑 병원비 다 맡아. 어차피 너도 집안 살림에 보탬돼야 하지 않겠니? 저는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저에게 떠넘기는 건 맞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뭐, 너 지금 나랑 맞서겠다는 거니?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도리야. 그때 저는 일부러 덤덤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께서도 매달 받으시는 연금이 꽤 있으신 걸로 아는데요.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의 눈이 커다랗게 뜨였고 남편조차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더니 목소리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더러 없는 돈 쥐어짜라 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수천만 원을 숨겨두셨잖아요. 신우이는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그럼 그동안 나한테 돈 없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남편조차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숨기고 싶었을 뿐이겠죠.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은 드러났고 다음은 시어머니가 스스로 감당할 차례라는 걸요. 시어머니의 비밀이 드러난 그날 이후 집안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어머니를 몰아세웠습니다. 엄마, 그동안 나한테 돈 없다고 울며불며 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이혼하고 힘들 때도 애 키우느라 허덕일 때도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잖아. 그런데 연금을 그렇게 숨겨두고 있었다고? 시어머니는 식은 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혹시 모를 노후를 위해서였어. 내가 늙어서 병들면 누가 돌봐주겠니? 그래서 조금씩 모아둔 건데. 하지만 그 말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울분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내 아이는 뭐고? 며느리한테 다 떠넘기면서 본인은 노후 준비라니. 엄마는 가족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동안 늘 당당하고 권위적이었던 시어머니는 점점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가면이 벗겨지고 있구나.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화살을 제게 돌렸습니다. 네가, 네가 다 망쳐놨구나. 네가 괜히 입을 놀려서 이런 꼴이 된 거야.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댁일을 들쑤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실만 말했을 뿐이에요. 만약 어머니께서 숨기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며느리라서 침묵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고 또렷했죠. 순간 신우이가 제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 며느리 탓하지 마. 문제는 엄마야. 나한테도 거짓말하고 며느리한테도 떠넘기고 이제는 책임지셔야지.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쳐도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조차 고개를 돌린 채 묵묵히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이제 막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정리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권위는 무너졌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부당함에 침묵하는 순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사슬에 묶이는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부엌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고, 시누이는 눈이 부은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전날 밤의 폭풍 같은 언쟁이 아직도 모두의 가슴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손주 양육비를 왜 저한테 떠넘기려 하셨는지 정말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시누이는 참다 못해 다시 폭발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는 더는 못 참아. 솔직히 말해, 그 연금 통장 도대체 얼마나 모은 거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모아왔어. 네 아버지 돌아가신 뒤 혹시라도 내가 쓰러지면 너희들에게 패끼칠까봐. 그게 두려워서 조금씩 모아둔 거야. 그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왜요? 그 돈이 있으면서 왜 저에게 며느리에게 떠넘기셨습니까? 저는 제 가정도 아직 시작하지 못했는데 제 삶을 희생하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얼굴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누이가 나섰습니다. 엄마,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건 뭐야? 나는 매번 힘들다고 애 키우느라 죽겠다고 말했는데 엄마는 그냥 멀뚱멀뚱 그동안 며느리만 괴롭히고. 시누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냥 두려웠어. 내 나이에 돈 없으면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숨겼던 거야. 그런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분노해야 할 부분이었지만 동시에 한켠에서는 시어머니의 불안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방식은 너무도 잘못돼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두려움 때문에 숨겼다고 하셔도 그건 우리에게 상처가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맡지 않을 겁니다. 아이 양육은 부모가 책임져야 하고 어머니는 본인의 생활을 본인이 감당하셔야 해요. 제 말은 곧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다. 더 이상 제가 밀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진실을 인정한 이상 남은 건 그녀가 스스로 그 책임을 짊어지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울먹이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나는 두려웠어. 그 말은 솔직한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을 이유로 며느리인 제게 모든 짐을 떠넘긴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엄마가 틀린 거야. 나도 이제는 더는 방관하지 않겠어. 우리가 직접 엄마한테 말씀드리자. 앞으로 아이 양육비는 엄마와 누나가 책임져야 한다고.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남편도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점심 무렵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거실에 불러 앉혔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팽팽하게 긴장돼 있었죠. 남편이 먼저 운을 뗐습니다. 엄마, 누나, 이제는 정리해야 해. 아이는 누나의 자식이고 그 책임은 누나와 엄마가 져야 해. 더 이상 아내에게 떠넘기지 마. 아내도 하나의 인생을 가진 사람이고 며느리라는 이유로 희생할 의무는 없어.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 신우이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나 혼자 감당하라는 거야? 나도 힘든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힘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아이를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동안 형님은 도리어 저에게 떠넘기기만 했어요. 저는 더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내가 그동안 너무 며느리만 몰아붙였구나. 신우이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가 연금도 있고 누나도 직장에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 이제부터는 둘이 알아서 분담해. 아내는 관여하지 않을 거야 순간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흘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연금 통장이 드러난 이상 모든 게 명확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고 제 마음도 서서히 진정되고 있었습니다. 오랜 갈등이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싸우지 않았다면 이 부당한 상황은 영원히 반복됐을 거라는 걸요. 그래,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야. 그리고 사람은 언젠가 자기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지. 저는 그렇게 속으로 다짐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모든 것이 확실히 정리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스스로 연금 통장을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숨겨온 통장이다. 너희 말대로 꽤 모아뒀지.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렇게까지 숨길 생각은 아니었어. 하지만 그동안 살아온 게 늘 불안했거든. 혹시라도 병이 들면, 혹시라도 버림받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꼭 붙들고 있었던 거다. 순간 거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신우이는 통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그럼 그동안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나 몰래 이런 돈을 쥐고 있었다는 거야? 애 학원비가 없다고 울던 것도 다 헛소리였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단호하게 정리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분명히 하자. 아내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손주는 누나의 책임이고 엄마가 도울 거면 본인 돈으로 하셔야 해. 다시는 아내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지 마. 그 말에 저는 마음 깊숙이 묵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미적지근했던 남편이 드디어 제 편에 서주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알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질게. 며느리한테 괜한 짐을 지운 건 내 잘못이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무언가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만큼은 돕고 싶지만 제 삶을 포기하면서까지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서로의 경계를 지키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신우이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났고 어머니조차 인정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해소된 뒤 찾아오는 그 평안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잔잔히 커튼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이다 같은 순간이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결국 정의는 밝혀지고 진실은 드러난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스스로 양육비를 부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은행에서 직접 돈을 인출해 아이 유치원비를 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잠시 믿기지 않았습니다. 늘 저를 몰아붙이던 그분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습은 동시에 제게 묘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시누이 역시 더 이상 저에게 함부로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투덜거리긴 했지만 어머니가 통장을 내놓은 이상 저를 몰아붙일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그녀는 차츰차츰 아이를 돌보는 일에도 조금씩 책임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밀려서였을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이전처럼 태연하게 떠넘기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두둔했던 남편이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아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당신을 혼자 싸우게 만든 게 얼마나 잘못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앞으로는 당신 편에 서서 지킬 거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아왔던 서름이 풀리면서 동시에 이제 진짜로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당함에 침묵하면 결국 더 큰 짐을 떠안게 된다는 것, 그리고 목소리를 내야만 세상이 변한다는 것. 시어머니 역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권위적인 태도 대신 때때로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도 평생 숨기고 살았을 거다. 고맙다. 며느라기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얼마나 이기적으로 만드는지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자리를 지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조금 시간이 흐른 뒤 저는 문득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투, 시누이의 뻔뻔한 태도, 그리고 남편의 무기력한 침묵. 그 모든 것들이 한데 얽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친정 부모님께 이번 일을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말씀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는 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하지만 잘했다. 누구도 네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네가 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존중받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늘 제 편이었고 그 사실이 저를 버티게 해 주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가까워진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서로 존중하는 선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 문제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간단했습니다. 희생은 강요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책임은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누군가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침묵하지 않겠다고. 작은 목소리라도 내야만 세상이 변한다는 걸 이번에 분명히 배웠으니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니까 그 순간 가슴 속에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라는 말 앞에서 늘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며느리라고 해서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는 건 아니란 걸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차를 마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숨 막히고 불편한 자리였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많이 잘못했다. 며느리한테 기대고 내 삶을 가볍게 생각한 게 다 내 죄다. 네가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을 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따뜻한 향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부탁드려요. 앞으로는 저를 며느리 이전의 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저는 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시어머니만 변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 역시 변했지요. 예전 같았으면 불만만 쌓고 속으로 사겼겠지만 이제는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작은 용기가 결국 판을 바꾸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경험을 제 삶의 자산으로 삼으려 합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그냥 참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 목소리를 내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제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긴 여정을 지나고 나서야 저는 진정으로 제 삶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억울한 며느리로만 남을 뻔했던 제가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고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양육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훨씬 더 깊은 뿌리가 있었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한 사람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오래된 습관과 잘못된 관념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그 관념 속에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희생해야 한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숨겨둔 연금 통장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제게 떠넘겨졌던 억울한 짐은 본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희생은 스스로 선택할 때만 가치 있는 것이지 강요될 때는 상처만 남는다는 걸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저처럼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저 자신이고 누구도 제 자리를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희생을 강요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목소리를 내세요.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차분하게. 하지만 반드시 말해야만 세상은 바뀝니다. 이 자리를 빌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나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배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진솔하고 때로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